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5월 7일 새벽 6시에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4월 말 외환보유액과 4월 소비자물가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를 알아보기 전에 외환보유액과 외환보유액의 구성에 관하여 밑지식을 위해 복습하고 발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하고 유사시 현금화에 제약이 없는 신용도가 높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외화자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구성은 표와 같이 유가증권, 예치금, SDR, IMF 포지션,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당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대부분 달러 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예치금은 예금 형태로 중앙은행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입니다. 매각 시 거래 수수료 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달러화로 보유합니다. SDR은 특별 인출권으로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음 IMF 포지션은 한국이 IMF에 자본금을 내서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언제든지 IMF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찾을 수 있는 자금의 한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금은 말 그대로 실물금입니다. 외환보유액의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 제목 23년 12월 말 외환보유액과 소비자물가 영상을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말 외환보유액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4년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2.6억 달러입니다. 22년 5월 말 이 정권이 물려받은 외환보유액은 4,477.1억 달러였습니다. 24년 3월 말 외환보유액은 4,192.5억 달러였고 4월 말 외환보유액은 4,132.6억 달러입니다. 22년 5월 말 대비로 344.5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며 전월 말 대비로는 59.9억 달러가 감소한 것입니다.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유가증권 3,706.1억 달러, 예치금 188.5억 달러, SDR 146.4억 달러, IMF 포지션 43.7억 달러, 금 47.9억 달러로 총 외환보유액은 4,132.6억 달러입니다. 지난 3월 미 달러화 지수 하락으로 환산액 증가에 기인하여 약간의 감소가 있었던 외환보유액은 미 달러화 지수 상승과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감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된 영향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59.9억 달러가 감소한 것은 미 달러화 지수 상승에 따른 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예치금이 이제 불과 188.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예치금은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현금성 자산이므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 10위였던 싱가포르가 3,685억 달러로 여전히 10위를 지켰습니다. 외환보유액의 우리 가치평가 기준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직접적인 비교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의 비중이 매우 높고 예치금의 비중은 4.6%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4월 미국 CPI 충격과 함께 강달러가 지속되고 한국과 일본은 외환시장에 대규모 개입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은 5조엔 규모 한화로 44조 원 규모의 엔화를 매수했고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59.9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 조작국 의심에 대한 미국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과 관련하여 한국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이 대외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환 보유액은 국제 수지 불균형과 외환 시장 불안 상황에서 사용할 대외 지급 준비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외화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외환 보유액은 비기축통화국에서는 국가의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GDP의 25%,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캐나다, 스위스 등 8개 국가와 양자 통화수합이 체결되어 있으며 IMF에서 평가한 외환 보유액 규모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광범위한 외부 충격 대응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 버퍼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대한 몇 가지 우려점은 잠시 후 마무리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발표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지수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4년 3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94이고 4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99로 전월 대비 0%가 상승입니다. 총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1% 상승, 3월 3.1%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 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로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입니다. 지수는 3월 110.42, 4월 110.6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하였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상으로 전월 대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인지는 다음 달 지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중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 물가지수로 지수는 3월 111.98이고 4월에는 112.1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게 되는 생활 물가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생활 물가지수는 지출 비중이 높아서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을 조사한 것입니다. 지수는 3월 116.59이고 4월 116.55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 전월 대비로는 0%입니다. 특히 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생활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신선식품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23년 11월에 이어 3월까지 연속 상승했고 4월에 주춤한 상황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19.1%의 상승,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3.7%로 하락했으나 체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선 어게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6%가 되었으나 신선 채소가 전년 동월 대비 12.9% 상승하였습니다. 신선 과실이 전년 동월 대비 38.7%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어 여전히 시민 물가 고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목 성질별 동향입니다. 상품은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3.8%가 상승하였으며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2.4%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0.6% 상승하였습니다. 공업제품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이고 전기, 가스, 수도 전월 대비로는 변함없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가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2%가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공공 서비스는 전월 대비 변동 없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하였고 개인 서비스는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8%가 상승하였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비기축통화국에서는 국가의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부족할 경우 국가 신인도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액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왔고 2001년 9월에 1000억 달러 진입을 시작으로 2018년에 4000억 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외환 보유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높아져 왔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현재의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가 계속 흑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현재의 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인데도 이런 사실을 쏙 빼고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옳은 보도이며 그런 흑자가 계속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또 긍정할 만한 사실일까요? 24년 1월 말 당시 외환 보유액은 4,157.6억 달러로 23년 12월 말 4,201.5억 달러에서 43.9억 달러가 감소하였고 이 원인은 미 달러화 지수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때의 달러화 지수는 약 2.1%가 상승하였습니다. 24년 4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32.6억 달러로 3월 말 4,192.5억 달러에서 59.9억 달러가 감소하였고 미 달러화 지수는 약 1.0%가 상승한 것입니다. 미 달러화 지수가 지난 1월보다 적게 상승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외환 보유액 감소는 더 큰 것입니다. 한국은행으로서 당연히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 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발표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과 충분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 달 만에 60억 달러가 감소하였는데 앞으로 미 달러화 지수가 더 상승하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감소 추세를 보인다면 3천억 달러대 진입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대로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특히 예치금의 지금과 같은 감소는 외환 당국의 실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환투기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같이 외환 보유액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은 지금까지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도 지금의 외환 보유액이 계속 안정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살다 보니 언제는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예로 물가는 항상 오릅니다. 한번 오른 가격은 내려오기 힘들죠. 우리가 겪게 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완화되는 것은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꺾이게 되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월 물가 상승률이 2.9%로 지난달 대비 0.2%포인트가 하락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가계 소비의 감소입니다.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기여가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이제 좀 아껴야 하겠다 그래서 하락한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이 소비의 주체이므로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시민들은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 대다수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수치로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선식품의 경우 뉴스에서는 기후변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 독과점과 후진적인 유통구조에 있습니다. 소비의 주체인 시민이 이런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하고 언론의 완장을 찬 이들에게 속는 일도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물가 하락의 기여는 정부, 기업, 시민이 저마다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 역할의 책임 중 대부분을 시민 개개인이 떠안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 씀씀이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고환율의 영향. 환율이 오른 것은 시민들이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신선식품, 과일 등의 가격이 폭등한 것은 과일을 생산하는 시민들이 폭리를 취한 탓일까요? 한국이 미국과 달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은 까닭은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 조절해야 하는 것은 결국 정부입니다. 이렇듯 물가 하락의 기여는 저마다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그 책임이 정부도 기업도 아닌 시민들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84조 9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조 2천억 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은 당연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51.9조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는 14.6조 원이 감소했고 법인세는 23.1조 원, 종부세는 2.2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이면서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부자 감세, 양도소득세 감세, 법인세 감세, 종합소득세 감세해줄 돈은 있고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줄 돈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지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를, 왜 노예처럼 살면서 기득권 걱정, 재벌 걱정을 해주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말 외환 보유액과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